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 참 대한민국의 자유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제도권은 어디까지 국민을 사기칠 것인가,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는 혁명 21당의 대표이신 황장수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요. 직접 여러분들께 목소리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보면서 반가운 얼굴 한번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오늘 어떤 목표로 오셨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한번 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주최로 이렇게 개헌 토론회를 하는데요. 이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국회에서 자신들끼리 지금 이 출입을 금지시키고 몰래 숨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문 정권이 테러를 열기 위해서 7월 중에 개헌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헌을 부당함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지시키기 위해서, 특히 국민의 힘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면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 힘이 여러 가지로 이 개헌에 협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훈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 황장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말씀하셨듯이 진짜 국민의 동의 없이 흑막 정치, 그리고 지기들끼리 끼리끼리 적당히 나눠먹기 하는 시대 정신에도 전혀 반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21세기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힘이 여기에 대해서 맞고 저항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거기에 따르고 부역한다고 보십니까? 저당의 공식 당론은 아직까지도 개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이 당의 이름으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하는 겁니다. 건너편에 있는 금산 빌딩과 예, 지금 이쪽 바로 앞쪽에 조금만 건너가면 국민의힘 당사가 있고요. 예. 지금 저 앞쪽에는 약 1시 반부터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항상 10인 이상 다수인 이제 시대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저 뒤에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버벅거렸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항상 똑똑하고, 혹은 정치 일선에 있는 놈들이 항상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팔아먹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장수 대표님과 오늘 혁명 21당의 동지님들께서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저지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천시키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도 혁명이실과 같이 공동 투쟁해서 개헌을 저지시키는 일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혁명 21당의 동지님들께 박수와 존경, 그리고 이제 다 잘 되시기를 우리 함께 성원과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행동합니다. 싸워할 때 확실하게 싸웁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소 정당, 우리공화당 문브레이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브레이커스 파원 한근영. 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직 어색하죠? 아니, 나도 할 갑자기 때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저 화면에는 빨갛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이 엄청 귀까지 빨개지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어요. 전혀. 내가 만들어 놓고. 기운차게 전 얼굴 시작을. 너무 하얘진 것 같아요. 백지장이 된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했습니다. 진순정 투표원이 어디로 가시고 이제 함께 일하시는 진모 기자님이 따로 오셨습니다. 모자이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 조명이 또 있다 보니까 본인 얼굴 보고 오늘 내 얼굴 왜 이래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너무 이래서 생겨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얼굴로 못생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작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는 무겁고 혹은 이제 진짜 주먹을 불 끈지게 만드는 얘기밖에 없네요. 그래도 첫 시작은 좀 더 상큼하게 우리가 했던 투쟁, 춘천 집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춘천 집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만에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동지분들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할만했다. 좀 사실은 저한테 계속 이제 위에서 경찰들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막 경찰들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진짜 다른데 뭐 처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뭐 부산도 할 그렇고. 때 예. 전부 막 폴리스 라인도 엄격하게 치고 행진할 때도 경찰들이 다 함께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통제 라인을 만들어 주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알아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춘천에서는 너무 저희를 자유분방하게 놔두면서 이게 약간 함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 우리를 우리를 통제하지 싸움을 유발하는. 않으면서 막 우리의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좀 그러니까 우발적인 상황을 유도할 그렇죠. 수 있는. 근데 우리 당원분들이 어떤 당원분들이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딱 통제에 맞춰서 잘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가니까 진짜 평화특별자치도 뭐 무슨 뭐 차이나 드림시티 이런 거 되게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네, 현수막 많이 걸어놨죠. 형이 이 좌파들 전국 어디에나 본인들의 그 메시지를 굉장히 잘 포장해서 알리는 데는 정말 천문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좌파라기보다는 사실은 매국에 가까운 행위인데 옛날에 을사오적들도 이게 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거다. 조선 민족을 위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거를 따르는 일반 민초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다 밝혀지지만. 강원도에서도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집회를 처음 보지 않았을까. 춘천에서 저희가 집회를 한 적이 없었죠? 우리는 없었죠? 춘천에서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처음 이런 광경을 보았을 텐데, 물론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 뭐 또 속고 있는 사람들께서는 뭐 저희에게 뭐 반대 의견을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들통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장난질은 다 들키게 말이야. 바로 들통나는 일이라서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이런 걸 주장했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그때 저 사람들한테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그 강원도민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때 우리 공화당이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았었는데 나라 망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우파 국민들 그때 국민의힘 그때 지지부진하게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 매도하는 했던 내가 내 손이 내 목이 한심스럽다라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몇 분 계셨어요, 행진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약간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되게 비루한 행색에 좀 약간 술주정에 가까우신 분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되게 극렬하게 막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그 상가에서 나오시던 분들은 굉장히 다 이런 느낌?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나 그냥 이렇게 쳐다보거나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서 간만에 좀 그 1호차 위에서 얘기하는 맛이 좀 났다. 좀 신선한 충격이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한 일이었거나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말 안 하니까 뭐 바른 건 줄 알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외침이 좀 강원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가서 이걸 막아야겠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심화되는 고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행진을 끝나고 2부 집회 거의 장소까지 왔을 때 그 앞쪽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중생들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여자애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딱 여중생 정도 교복을 입긴 했는데 초등학생이 좀 기억나요? 가까운 애들이 한 10명 정도 가까이 8명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도착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쯤 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노래 틀고 그냥 안 할 수 있는데 그 애들은 들어야겠더라고. 계속 오는데 어른들만 있다가 야 니들 사는 강원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라고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기운을 쥐어짜서 좀 하기도 했고 좀 그런저런 혹시 뭐 그날 제가 따로 모르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모르시는 게 제가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같이 있는데. 한쪽가 본 게 제가 본 거고 한쪽가 들은 게 제가 들은 거죠. 그렇죠. 강원도민들하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말하는 평화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자주 국가는 안보 태세 없는 그냥 입만 가지고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국방 태세를 강화해야 되고 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안보 정책을 써야 되고 한미훈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무지하다고 좀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야 뭐 우파 그거 전쟁광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이야말로 진정한 전쟁광이다. 전쟁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인간이다. 저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열어 제끼면 우리보다 죽으라는 소린데 이거야말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전쟁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울러서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아니 막 살기 좋은 마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문을 열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대문을 열고 살기 때문에 도둑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선후 관계가 완전히 잘못. 그렇지. 이게 소주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저들의 평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성으로 경제 폭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짜 평화로 또 평화도 폭망할 거거든. 아니 진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사기 평화로 완전 다 속아놓고 그때 통일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아 진짜 젊은 애들 중에 진짜 자기 군대 안 간다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았다니까. 진짜 막 중학생, 막 고등학생 아니면 이제 20살 이제 군대 가는 22살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한 1, 2년만 뻑기면 군대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애고 군대 안 가는 네. 애들 있었다고. 근데 사실 또 커뮤니티 보면은 젊은 애들 중에 통일 반대하는 애들도 은근 많다. 그쵸. 엄청 근데 많아. 저는 뭐 우파에서 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그 통일을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 의견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통일이 어찌됐든 통일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는 시점이 오는데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먹힌다고. 그리고 그 북한의 그 막대한 2천만 우리 인구의 절반인 정도에 되는 인구가 그리고 또 조선족과 똑같이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땅이 공통으로 넘어가면 중국으로 뭐 더 이상 우리나라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이런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깊게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재인의 급진적인 이런 평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젊은 애들이 있는 게 그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걔들 굉장히 현실적인 애들. 그렇죠. 바로 통일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제 의무, 부담은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기 그 계산기 두드려 있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애들은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문재인의 이런 거짓 평화론에 속지 않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자기 자신의 주권을 챙기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은 그게 비겁한 생각이든 정당한 생각이든 어쨌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근데 고민 자체가 없이 그냥 언론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평화란다 평화를 말하는 대로 뭐 보수 정권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잘못됐다면 북한이 잘못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좀비 마냥 진짜 이건 좌조무좀도 아니야.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뭐 갈 땐가?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요즘은 참 이렇게 비판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를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간단하고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매스미디어나 지금의 뭐 문화적 환경 요즘은 뭐 이렇게 저희도 다 여기서 해결하잖아요. 뭐 이런 게 사고를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일방적으로 주입을 받는 약간.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쉽죠. 저희 그리고 때만 해도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한 잔 들고 와서 라떼는 얘기해야 말이야. 되는데 나도 엄대가 되었어. 전 세계적인 이제 이렇게 문화의 흐름을 보면 여성적이고 이제 부드러운 것이 항상 다 좋은 것이다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남성적인 것이 비판과 투쟁과 이제 잘못된 거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 논리적인 일련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이미지거든.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이제 짜집게 해서 보면 과격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조건 이제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묻어가는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전쟁광 얘기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그 영상 같은 거를 봤는데 북한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군들 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보수 정권 이러한 사람들한테 북한이 했던 말들을 보면
항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관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 항상 장관이라고? 전쟁광.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오, 자기들은 이 사람 자기한테 도발한다 이거지. 그 핵을 만들면서 예. 우리한테 이렇게 핵 실험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이놈들 아니에요? 그렇지. 미친 새끼지. 아니 그 말 듣고 그대로 쟤네는 평화를 원하는구나, 북한이 착한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라떼는 말이야. 고등교육 그 라떼는 뭐 어땠는데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거를 써. 아니 그런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다시 이수를 해도 문제지 않나. 그런 사람들의 판단 능력 때문에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까지 같이 다운그레이드되는,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긴 하지만 참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어렵네요. 죄송한데요. 방금 몰라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요? 지구를 떠나거라. 몰라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저 잘 몰라요. 뭔데요 그게? 나름 야심차게 달렸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패스. 이게 항상 보면 저보다 더 젊다니까요. 아니 이게 80년대 개그인데. 아 그래요? 난 몰라요. 80년대 90년대 이때 개그인데요. 저는 우리 잘 여러분들께 라떼는 말이야. 이런 한번 날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춘천 집회 얘기하면서 춘천 집회 자체가 또 중국, 그리고 이제 평화특별자치도 북한, 이 두 개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준석의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저자들이 왜 이준석을 저렇게 조명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이준석을 띄어나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반패미 얘기한다고, 지금 특히 청년들은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무게박수잖아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 약간 보노보노라는 만화 아세요? 몰라요. 어른들 알지 모르겠는데 보노보노라고 되게 귀여운 약간 물범 캐릭터 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눈도 땡글하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약간 이런 애 있거든요. 약간 그 느낌으로 약간 이러고 있어. 그냥 그 이준석만 나오면. 그래서 그 보노보노가 좀 생각이 났다. 그런데 참 이준석이 결국에는 그 저번에도 한번 문브레이커스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연설 때 얘기했었나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공산당한테 비판할 수 있고 북한 공산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이준석 인정한다. 투쟁심이나 혹은 올바른 소리 한다고. 어차피 강약 약강이라서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준석이기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당한 국적법 얘긴데요. 국적법 내용 보셨어요? 근데 별로 생각 없이 난 말한 것 같아요. 뭐 이준석?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거 굉장히 좋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데 그냥 나의 화려한 말빨에 대충 넘어가면 내가 좀 이렇게 뭐 보이겠지, 있어 보이겠지, 그냥 이런 식의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고민 없는. 그렇지.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 권력에만 관심 있는데 그 중국 공산당이랑 싸워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머리가 좋아서 피해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게 청년 정신이 아니라 아주 노회한 정치인, 능구렁이 같은 정말 7, 8선 되는 뭐 그런 사람 같이 모든 일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뻔히 보이죠. 못된 것만 첩해가지고. 보이죠. 진짜 네. 한 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이 그래요. 비단 국적법뿐만 아니라 탄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죠. 국적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준석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러다 소멸로 간다. 당연히 그 대안을 이제 이민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출산 장려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 요새 뭐 아주 첨단 교육을 받은 현대 인재들이 많다. 그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게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약 한 10여 년 정도 있었던 행보인데,
그 중국의 인재들을 우리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중국 공산당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지네 인재를 퍽이나 빼가게 아니, 내쫓겠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집권 딱 천년 원년 그때 이민율이 역대 최고였는데 역대 최고였죠. 우리나라 떠난 사람들이 아이씨 문재인 대통령이야 여기 살만한 데가 아니야 망했어. 이러고 다 나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그 중국 문제도 중국 이민 그러니까 그 국적법에 대해서 그 지금 현행법 이제 예고한 거에 대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예정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거를 대상으로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사람이 전체 이제 그 대상자 중에 90%가 중국 출신이고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그런 그 의도로 중국인의 개정한 자식 거니까.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우리 인구가 뭐 이래 되니 중국의 인재들이 요새 참 대단하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넘어간다 이거죠 이준석이.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의 그 언변을 너무 과신하는 그게 정말 한번 깨 부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국적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 정말 속으로. 이거는 찬성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맞는 건 아니지. 지금 야당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야당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뭐 보수다. 그렇지만 중도도 껴안겠다. 우리는 영남을 기반을 하지만 뭐 우리는 강조도 껴안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은 일단은 보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당의 당대표로 출마를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양심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뭐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접근을 해야 되고 더 뭐 이런 식의 답이 더 맞지 않나. 아유.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진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만약에 진짜 중국 공산당한테 차라리 매수된 돈을 받은 뭐 뿌락치 그러면 차라리 관계가 납득이 돼. 없지 않잖아. 납득이 돼. 근데 제 생각에는 아예 뭐 그 마수가 뻗쳐 있지 않다고 보진 않지만 또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쳤을 때 요 정도 발언만 하는 것 자체도 뭐 공범이나 똑같다. 아버지가 그 고문인가? 그걸로 있잖아. 아니 그 중국이 그렇게 호주의 전례가 있잖아요. 호주가 그렇게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나라 거의 뺏기다시피 거의 실질적인 주권이 거의 중국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호주가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원자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공산당 가입 공식 인원만 9천만이 넘어요. 거의 더블이라고 거의 더블. 저도 어제 회의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 토지 부분이 이제 는다는 게 지금 이렇게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내 보유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늘었는데 여기 국적법 개정까지 돼버리면 어휴. 완전 그냥 저희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는 주권도 위태롭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호주 따라 지금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뭐 땅의 몇 %가 중국인들이 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원도도 이제 그 차이나 드림시티. 차이나 드림시티도 웃겨. 직역하면 중국몽 도시야. 그냥 대놓고. 우리가 말하는 중국몽이 영어에서 영미권에서 읽었을 때는 그냥 차이나 드림이잖아요. 그 차이나 드림시티. 그 영어사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우방국 영미권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되어서 이제 우리 공화당과 이제 우파 국민들이 막 저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었고 강원도에만 해도 양양에 보면은 중국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엄청나게 혈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나타운도 물론 우리 혈세로 만들어질 거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부동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외국에 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데서는 전부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이 완전 홍역을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문을 못 열어줬겠어 안달인데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 이민 제도도 전면 중단했을 정도로 진짜 홍역을 알았거든요. 그게 다 중국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가면은 기한제 토지 사용권만 살 수가 있어. 건물 소유권만 살 수 있어. 땅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지네도 열라 이거야 차를. 이게 그 국제법에 맞지 않는 거야. 우리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미안하게 그렇게 되겠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공공 경쟁을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양이 중국 공산당 인원이라고요. 그 땅이 우리나라가 똑같은 비율로 사도 걔네 전체 땅에 진짜 우리가 한 10%도 못 살걸? 걔네가 우리나라 땅 다 사는 동안?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또 이제 또 IQ 지능 딸리고 사실은 이제 좌파 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중국이 대국이니까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된다. 뭐 이딴 논리로 또 갈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매국 소리고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대리자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 매국 노짓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또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침탈하고 이제 검은 마술을 뻗치고 있는 거 하니까 또 비극적인 과거가 사실 좀 생각이 나거든요. IMF 때 사실은 그거를 겪어내고 그거를 사실은 버텨내면서 우리나라의 자본,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영향권을, 경제 주권을 굉장히 어떤 측면에선 헐값에 해외 자본에 팔아버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건 경제 주권을 넘어서도 이거는 아예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정치 주권적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 독이 든 칼인데 이거를 왜 못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못 보는 거지. 못 보는 건지 뭐 고인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하는 게 이 사람들 국민들이? 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하는 건데. 저는 IMF 얘기가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IMF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 신용평가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계속 하락하는데 이제 문재인이 막 말린 거야. 문재인 정권에서. 그거 들으셨어요? 그 계속 너네 쇼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번에 내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한테는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친 거죠. 근데 뒤로는 엄청 매달려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회복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이거는 내릴 거야. 다음번에 무조건 내릴 거야. 막 이런 식의 신랑이가 있었다는. 회복될 조짐이 어딨어. 아니, 좌파들은 항상 그런 보면 그런 게 난 기사 난다는 게 너무 쪽팔려. 근데 진짜 기자들도 자격 시험 봐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너무 날로 먹는 기자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좀 잠깐. 제가 뭐 얼마나 잘났겠냐마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저희는 아무튼 그래요. 기승전 뭐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탄생 이유가 국민의힘이니까요. 전 뭐 새누리, 전 자유한국당 뭐 그렇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큰 기대도 없어요. 사실 바깥만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 당은 없었을 거야 아마. 여기 말씀하시는 와중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이번에 최근에 나간 카드 뉴스인데 딱 요 내용, 요겁니다. 요 내용 앞에서 갖다 바치고 있고 뒤에서 지들끼리 피 터져라 저 터져라 싸우고 있는데 막상 앞에 가면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문씨 앞에 가면 아주 두더지처럼 숨는 비겁한 그들. 원포인트 개헌안에 사인해놓고 자기는 투쟁했다고 말하는 나모 씨와. 근데 바깥만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지금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저 여기 없고 저 식당에 있을 거고 아마 저도 한때부터 학교 취직했겠죠. 그러고 학교 있겠죠. 졸업하고. 예. 잘해줬으면. 잘까지도 아니라니까. 그때 자기 할 일만 해줬어도. 그래 기본 책임만 해줬으면. 할 일만 해줬어도 이럴 일도 없죠. 이제는 뭐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부역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좀 더 할 일이 많아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기승전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없는 거지. 방금 원포인트 개헌 얘기해서 말했지만 그 사람 그랬죠. 탄핵 당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날아갔어. 인정해 주십시오. 이거 정당한 겁니다. 네, 미국에 이러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날아갔어. 지금 다시 얘기해봐요. 뭐가 그렇게 정당한지. 예? 이준석 같이 나와. 나랑 강근영이랑 나갈게. 진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 자신 있으면 탄핵에 대해서. 그 미국 가던 그걸로 와봐요. 아니 뭐
나모 씨는 실명 얘기로 상관없잖아요.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계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시고 뭐 여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출신 뭐 똑똑한 그분들 각자 분야에서 그분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뭐 학벌이나 뭐나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맞는 증거나 이런 것들 다 얘기할 텐데 앞에서 말도 못하면서 무슨 뭐 또 이런 말 하겠죠. 그 정치적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적 민심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나경원은 그때 당시에 또 그 말도 했어.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언론에서 100만 촛불 집회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은 자기가 더 오버해가지고 아니야 뭐 100 뭐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인터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촛불을 국민들에게 과대선전한 전력도 있고. 주입하다시피 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찬성한 거죠. 그렇지. 아니, 자기들 개개인의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들의 계파들의 이득 때문에 해놓고 무슨 뭐 큰 대의명분이 있는 뭐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 것처럼 뭐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운 것처럼 진짜 아무튼 개똥 연병을 싸고 하는 진짜. 그녀의 이런 실망을 주는 행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대표 후보 연설회를 할 때 이 사람 또 굉장히 개그맨의 피가 흐르나?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내각의 30%를 뭐 호남인들로 하겠다. 정부 내각의 30%를 호남인들로 하겠다. 지가 야당 당대표.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법을 배운 사람 맞아요? 헌법 가치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배가 되잖아. 나 좀 어이가. 아니 헌법 배운 사람 맞아요? 일단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잖아요. 일단 뭐가 기본적으로. 급해졌다. 물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죠. 평등권 위반이니까. 근데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내각 구성을 자기가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 그래놓고 또 대구에 가서 막 이러고 그래놓고 아니, 영남에 가가지고 내각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구성해준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당대표 시켜달라고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연설하는데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맞는 줄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남 가서 그냥 호남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게 너무 뻔하게 표가 나잖아. 그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굉장히 많다. 거기서 또 가관인 게 홍문표 후보가 뭐라 했냐면 호남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뭐 그건 맞을 수도 있지. 영남 없는 대한민국도 없어요. 서울 없는 대한민국은 있나 그러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다고. 근데 호남 없는 국민의힘도 없대. 아니, 없는 국민의힘. 그러면 연평도는 사람이라고 사니까 독도에는 사실은 지키는 방위 그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독도 뺀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독도가 어떤 땅인데 그 사람 살지도 못하는 그 작은 섬에도 이렇게 목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슨 호남을 빼면 안 되니 뭐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아무튼 호남 없는 국민의힘도 없대.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후보들 5명 다 그나마 조경태 후보는 뭐 그런 말은 뭐 호남의 구애 이런 거는 안 했더라고요. 그 뭐 유일한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겠다. 근데 뭐 자기 뽑아주면 하고 뭐 안 뽑아주면 안 하나? 그러니까 뭐 그것도 유일한 좀-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 국민의힘 안 할 수가 있나? 아니 뭐 모든 것의 원흉이 얘네라서 얘네 탓을 안 하고 싶어. 사실은 진짜 우리도 네거티브 좀 그만하고 싶고 좀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책임을 안 졌을 때 그 모든 특히 그 자리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잖아요. 딱 그것이 지금 이 자들이 아닌가. 뭐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힘들듯이 국민의힘 때문에 우파 국민들 전체가 매도당하고 우파 국민들 전체를 넘어서 문재인을 못 막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더 문재인의 그 안에 하게 하고 있다. 뭐 이제 또 개헌 얘기까지 지네가 먼저 하던데. 아니 걔들의 목적이잖아. 그러려고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렇죠. 내각제 네. 개헌으로 가려고. 근데 내각제 개헌 가면 뭐 다시 뽑긴 하겠지만
180석 그 개헌 180석만큼은 안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지네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계산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내각제 개헌 가서 국회의원을 전부 내각을 다시 뽑아. 과연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30% 주고 시작한다잖아. 호남에 지들 파이도 얼마 50% 안 될 것 같은데 50% 된다 치자. 문제를 30% 낸다고 만. 오고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뭐 물 들어왔다 노졌자 뭐 이러는 모양인데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하하 빠밤. 다 막을 거야 우리가. 우리가 있다는 걸 잊었어. 이번에 이준석이 만약에 되든 안 되든 내각제 개헌으로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참 그 비열한 행태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고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고 대통령도 팔아먹고 뭐 국민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이랬어요. 사람이 안 된 거 같아. 정치를 말고 정치를 안 하고 장사를 했었어야 되네. 잘 팔아먹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장사를 얘네들은 했었어야 정치 되네. 장사꾼들이라니까. 아니 여당은 정치 사기꾼. 왜냐? 그 소득주도 통장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져와가지고 국민들 속이잖아. 뭐 이러하면 뭐 백신도 많다, 뭐 백신 없으면서 사기꾼. 얘네는 정치 장사꾼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지들 권력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 거지. 옛날에 그 말 했잖아. 문제는 약 고만 팔아라. 약 팔지 마라. 사기꾼. 그랬는데 아휴 글쎄요. 오늘도 이렇게 뭐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주저주저리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우리 그냥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다.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수다 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이 문브레이커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청년 기자회견 할 때 현수막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청년 망신은 이준석이 시키고 우파 망신은 국민의힘이 시킨다. 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답니다. 와, 정말 당당하게 자기 칭찬하시네요. 셀프 참 잘 칭찬. 만든 것 같은 게 와. 그게 진짜 잘 코믹스거든.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아니, 내가 칭찬해주면 되는데 왜 셀프 칭찬을 하냐 이것이 내 말은. 나도 빨리 내가 하고 그냥 빨리 가려고. 아니 빨리 귀가하고 싶은 이 귀가 본능 때문에 제가 칭찬해줄 타이밍을 그렇게 해버렸다. 되게 웃기네. 아무튼 그래서 청년 망신은 이준석이 시키고 여자 망신은 나경원이 시키고 대구 망신은 주호영이 시키고 우파 망신은 국민의힘이 시킨다. 무엇이 정답? 해체가 정답. 우리 공화당이고 국민의힘 해체가 정답. 네. 자, 오늘 문브레이커스 참 많은 시간 달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중국 속화라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의 중국 종속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고 또 국민의힘이 또 비열한 행태에 대해서 뭐 이준석이니 나경원이니 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하죠. 여기에 지금 나중에 끝나면 좀 띄워주세요. 끝나면 나 방금 잘못 말을 했어요. 뭐요?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것 같다. 뭐 근데 홍문표가 아까 대한민국에 그 허나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네. 했죠. 아니야 주호영이에요. 주호영. 갑자기 생각했는데 홍문표는 그 말을 안 했고 그 말을 했어. 비례대표를 뽑을 때 중앙당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호남에 있는 당원으로 뽑아야 한다. 비례대표를. 이것도 너무 웃긴다. 아무튼 아까 그 얘기. 호남 없는 대한민국은 없고 호남 없는 국민의힘은 없다는 대구에 주호영이 한 말이에요. 대구 분들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스치듯이 이렇게 젊은 애들 사이에서 있는 약간 밈이라 그래야 되나? 재밌는 얘기 있는데 원피스라는 만화 아세요? 원피스라는 만화의 세계관에 보면 그 세계관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인종도 있고 뭐 인어도 있고 어인도 있고 거인도 있고 엄청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룡인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인간인데 귀족 집단이야. 걔 얼마나 귀족이냐면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기도 못 섞는다고 이렇게 공기 정화기까지 달고 다녀. 근데 그 천룡인 집단이 딱 요
국민의힘이 말하는 뽑아야 되는 호남인들이 대한민국의 천룡인이었나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드네요. 이 아까 전에 저는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에 개그 던졌는데 못 알아들어서 혼자 웃고 저 못 웃었듯이 이 천룡인 얘기하니까 또 이제 못 알아들으시고 웃지를 못하시는. 안 재밌으니까. 원피스란 만화를 보셔야 되는데 참. 지구를 떠나거나 했을 때 엄청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진짜 다 알았을걸? 다 아셨을걸? 그 개그 프로에 나오던 거예요. 국민의힘 여러분 잘 될 턱이 있나? 이거 아시죠? 다 아시는 분 아신다고. 마무리합시다. 아마 다들 웃으셔서 쓰시는데 나만 못 웃어. 오케이. 하셔. 자, 잘 될 턱이 있나? 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될 턱이 있나? 진짜 이거요? 네. 따라했네. 참 굉장히 갑자기 어색해져 버렸는데 제가. 너 너무 재밌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무거운 얘기지만 웃으면서 달려와 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더욱더 무겁다라는, 정치혁명이 정말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더욱더 힘을 내고 가보자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순서 마쳐볼까 합니다.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안녕. 저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싶으면 정신이 이미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자, 오늘도 문브레이커스 여기까지 왔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브레이커스 판 한근혁. 진승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공화당 대중국 입장 이제 탁 띄워주면서 마무리를. 이게 당의 입장이지.